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오늘 새벽 바티칸 교황청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 미사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호 신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황 신부님, 오늘 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 이 미사를 기다리면서 같이 저도 이렇게 시청했는데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천주교 신자로서는 예. 이 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마음적으로도 많이 감동적이고 또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그런 미사였고 또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벅찬 감정이 아직도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황청 대성당에서 이렇게 한 국가만을 위해서 특별 미사를 연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아까 리포터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황청의 역사가 워낙 오래돼서 2000년 가량 된 거 아닙니까? 사상 처음인지 예.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황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내외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 평화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화청과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이렇게 공명이 울려 퍼졌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이번 미사는 특히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국무원장 미사 시작할 때 깜짝 한국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Fratelli, per celebrare degnamente i santi misteri, riconosciamo. 자,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발음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파롤린 국무원장. 이탈리아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역시 추기경이시죠? 네, 추기경님이시고요. 예. 국무원장이신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 국무총리. 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뒤이어 강론을 읽은 장희태 신부, 우리나라 분인데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시고요. 예. 아마 로마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여러 신부들 중에 아마 오늘 이렇게 그 교황청에서 하는 그 미사에서 강론 같이 이렇게 옆에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무원장께서 직접 집전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듣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황청 안에서는 2인자격이시기 때문에 예. 이게 세상의 어떤 정부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미사가 특별히 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황님도 그렇고 지금 국무원장님도 그렇고 이 한국말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언어로 다 인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언어들을 많이 이제 다 하시죠. 예.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연습을 하시고 배려죠, 네, 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요, 미사 직후에 가진 10분간의 기념 연설을 통해서요, 기필코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모습 잠시 보시죠. 찬미 예수님, 존경하는 파롤린 국무원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자, 황 신부님,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요 국가 정상이 연설하는 경우를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종종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을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예. 특별히 더 이번 지금 이 미사가 열리고 있는 이 시기가 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교황청에서는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전국의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자리에 이렇게 특별히 한 나라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예. 또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나라의 정상이 미사 후에 이런 연설을 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는 예.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미사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을 하고 또 한 국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 대통령이 연설을 맞습니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점이 많은 만큼 세계에서도 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뭐 세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겠죠. 이 한반도 평화가 곧 동북아 평화고 세계 평화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결국 종교라는 것은 사랑과 평화 이것이 그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화 프로세스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이런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조화로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의 연설 자체로만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 거요? 하나는 너무 한반도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셨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그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거기에 대한 또 한국의 기여, 우리는 또 세계 11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예. 목소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네. 이 평화 과정에서도 뭐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이 이제 곧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통상 외국 정상과의 면담은요 한 30분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특별히 1시간가량 단독 면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교황님께서 그리고 바티칸에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통령께서 천주교 신자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배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는 주로 이제 오전에 만나시고 잠깐. 오전에요? 네.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1시간 가량의 시간을 따로 특별히 더 배려해서 만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도 있지만 예. 무엇보다는 교황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카톨릭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 오늘 교황을 만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에도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영상 보시죠. A Panmunjom si terrà un summit intercoreano al quale prenderanno parte i leader delle due Coree, il signor Moon Jae-in e il signor Kim Jong-un. Al popolo coreano che desidera ardentemente la pace, assicuro la mia personale preghiera e la vicinanza di tutta la Chiesa. E perché la collaborazione possa proseguire portando frutti di bene per l'amato popolo coreano e per il mondo intero.
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서 그런지 교황께서도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교황께서 김 위원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장, 공식 초청장은 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식 초청장 없이 이렇게 의사만 전달을 했을 때 교황님께서 이렇게 북한 방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요? 일단 형식적인 측면하고 이제 그 교황께서 방문하실 것인가 그걸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러한 것을 하고 예. 또 우리 지금 서울 대교구장인 연 신부님께서 평양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 그러니까 카톨릭계에서의 나름대로 또 노력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교황청에 잘 전달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이 앞서도 사랑과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교황께서도 북한에 가서 그러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다. 따라서 일정 같은 거는 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방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해찬 대표 얘기로는 내년 봄쯤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 봄쯤이면은 교황님께서 평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높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교황님의 스케줄이라는 것은 연 단위로 그렇겠죠. 빡빡히 짜여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방북과 거기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실 때 시간을 내서라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가 될 거죠.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렇네요.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북한에 가서 예. 사랑과 인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도 정상국가로 변화하고 이러한 종교적 자유도 향유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노력과 함께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예.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지난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요한 바오로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 내 종교 활동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하겠다고 한 사실 자체도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국가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교황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약간 개선시켜 보려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죠. 예, 보장되어 있지 않죠. 예. 심지어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번 교황님의 방북을 통해서 그러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는 노력, 사실은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180도 변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예. 노력이 조금씩 모아질 때 예. 북한도 서서히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황님의 방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종교의 자유라든가 그밖에 인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가 제지를 가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황님이 자연스럽게 한 번 감으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역시 비핵화가 뭐가 좀 진전이 있을 때 교황님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카톨릭 신자가 지금 북한에는 지하 성당, 지하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가 없는 곳에 교황님이 방문한 전례가 있습니까, 신부님? 아무래도 일단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예. 장충성당도 있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주교님들이 방문하시거나 그랬을 적에 그곳에서 미사도 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신자이신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네. 좀 알려지지 않은 지하에서 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황님께서 카톨릭 신자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방문은 하실 수 있죠. 예.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방문하심을 통해서 동구권이 이렇게 풀리고 그래서 그런 냉전이 점점 이렇게 해소됐던 것처럼 예.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북한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영향을
충분히 그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티칸과 교황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과연 북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쿠바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하고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교황이 방북을 할 경우 미북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관계 개선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쿠바는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의 주선이나 이런 것으로 쉽게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이라든가 신고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협상이 교황님의 방북과 함께 진전될 때 실질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예.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반면에 교황님은 초청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로 연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예.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반도 평화 미사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이제 교황님과의 면담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또 소식이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황중호 신부님 그리고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